안녕하세요. 빠르게 활용하는 파이썬 3 저자 오상정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파이썬에서 어떤 경우 예외가 발생하고 어떻게 예외를 우아하게 처리하여 실행 시간에 비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도록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예외란 무엇인지, 구문 에러와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파이썬 코드에서 어떤 경우에 예외가 발생하는지 직접 코드를 보며 몇 가지 주요 예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내장 예외는 파이썬 클래스에 미리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내장 예외 클래스의 개충 구조와 주요 내장 예외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예외를 우아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경우 개발자가 명시적으로 예외를 발생시키는 rise 구문과 사용자 정의 예외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assertion 에러를 발생시키는 assert 구문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예외란 프로그램의 제어 흐름을 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벤트입니다. 기본적으로 파이썬에서는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는 예외에 대해서 자동으로 에러를 일으키고 사용자 정의 흐름을 벗어나 에러문을 출력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초보 개발자가 쉽게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로 리스트에 3개의 아이템을 입력하고 세 번째 아이템에 접근하기 위하여 인덱스의 숫자를 3으로 하여 해당 아이템에 접근하는 예제입니다. 앞의 자료형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파이썬의 인덱스 숫자는 0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예제는 리스트의 네 번째 아이템에 접근하는 의미이고 이것은 리스트의 크기를 넘어서는 인덱스를 참조하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IDLE와 같은 개발 툴에서는 예외가 발생하면 스탠다드 에러를 통하여 화면에 출력하고 일반적으로 에러는 붉은색으로 표시됩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종료를 일으키는 예외를 처리하지 않는 예외, unhandled exception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예외는 0으로 나누는 경우처럼 코드상의 버그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원격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 시 연결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삭제한 파일을 어플리케이션에서 여놓은 경우와 같이 개발 단계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는 구문 에러와 다른 것으로 구문 에러는 코드 작성 시 오타, 들여쓰기의 실수로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예제의 첫 번째 경우는 프린트 함수 뒤쪽에 따옴표가 생략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첫 번째 따옴표를 만난 이후에 다음 따옴표를 만날 때까지 출력 문자열을 순차적으로 검색하게 되지만 위의 경우 종료하는 따옴표가 없기 때문에 문장 가장 마지막에서 구문 에러가 발생되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의 원인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개발자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여 코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제에서는 if문에 콜론이 생략된 것이 구문 에러를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하지만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프린트 함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선 문장인 if문까지 인터프리터가 정상적인 문장으로 인식을 하고 그 다음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위의 예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구문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인터프리터가 지적하는 부분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인터프리터가 지적하는 부분의 앞, 뒤 모두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 그럼 예외 처리를 알아보기에 앞서 자주 발생하는 예외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선언하지 않는 변수 a를 접근하기 때문에 named 에러가 발생됩니다. 두 번째 예외는 숫자를 0으로 나누기 때문에 제로 디비전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예제에서 IDL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예외에 대한 적절한 처리가 없는 경우 예외가 발생하면 스탠다드 에러를 통하여 화면에 출력되며 이때 상세한 이유도 같이 전달되게 됩니다. 다음 예는 리스트의 인덱스를 넘어서는 경우에 발생하는 인덱스 에러이며 마지막 예제는 숫자를 문자로 나누는 경우, 즉 정의되지 않은 연산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타입드 에러입니다. 각 경우 모두 발생한 예외에 대한 이유를 에러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예외는 모두 exception 모듈에 미리 정의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장 이름 공간으로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모듈을 임포트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예외는 프로그램의 동작 도중 파이썬의 인터프리터에 의해서 자동으로 발생하였지만 뒤에서 학습할 라이즈 구문을 이용하여 개발자가 명시적으로 예외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파이썬에서 정의되는 내장 예외는 왼쪽과 같은 클래스 계층 구조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앞장의 왼쪽 표에서 설명드린 계층 구조대 클래스들 중 주요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xception 클래스는 모든 내장 예외의 기본이 되는 클래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 정의 예외를 작성하고자 한다면 이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구현하게 됩니다. arithmetic error의 클래스는 수치 연산 에러의 기본이 되는 클래스로 floating point error, overflow error, zero division error의 부모 클래스입니다. lookup error 클래스는 시퀀스 관련 에러의 기본이 되는 클래스로 index error, key error의 부모 클래스입니다. environmental error의 경우 파일 IO와 같은 파이썬 외부의 에러의 기본이 되는 내장 클래스로 IO error, OS error의 부모 클래스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내장 예외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경우 교재 148, 149 페이지와 파이썬 공식 문서 빌드인 익셉션 부분을 통하여 더 자세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예외란 무엇이고 발생한 예외가 어떻게 적절히 처리되지 않는다면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발생한 예외를 우회하게 처리하여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try 블록에 작성하고 예외 발생 시 처리를 담당하는 부분을 except 블록에 작성합니다. except 블록은 예외 처리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제를 통하여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예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else 블록의 문장이 수행되게 되며 예외 발생과 상관없이 final 블록의 문장은 항상 수행됩니다. else 블록과 final 블록은 선택사항으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순서대로 작성하면 오른쪽의 그림과 같습니다. 이제 가장 단순한 try except 구문 예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두 수를 인자로 받아서 그 몫을 반환하는 함수 division을 예제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만약 예제처럼 두 번째 인수가 0인 경우 제로 디비전 에러가 발생하게 되며 except 구문을 이용하여 발생한 에러를 잡아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except 구문 이후에 명시적으로 특정 예외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예제에서는 발생하는 예외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처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번 예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예제에서는 발생한 예외를 받아서 LMS를 출력하는 것으로 예외를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except 구문 이후에 처리할 예외를 명시적으로 해당 예외만 처리하는 예제입니다. 첫 번째 제로 디비전 에러에서는 두 번째 인자가 0인 경우 처리를 하며 두 번째 타입 에러에서는 숫자가 아닌 인자가 입력된 경우 처리를 수행합니다. 세 번째 명시적으로 예외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앞의 두 경우를 제외한 모든 예외를 처리합니다. 예외 처리는 각 except 문장을 작성한 순서대로 검사합니다. 즉 발생한 순서에 대해 처음으로 제로 디비전 에러를 인지 우선 비교를 하고 다음은 타입 에러를 비교합니다. 앞의 두 경우가 모두 아닌 경우에는 마지막 except 문장을 통하여 발생한 예외를 처리합니다. 이는 예외 처리는 반드시 좁은 범위에서 넓은 범위로 확장되어야 됨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빠르게 활용하는 파이썬 책의 154페이지 책임사슬에서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try 블록이 예외 없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었을 경우 else 블록이 수행되는 예제입니다. 특히 final 블록의 경우 예외 발생 유무와 상관없이 항상 수행되게 됩니다.
내장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 단순히 예외 발생 여부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정보도 예외 인스턴스 객체의 아그 변수에 전달됩니다. 이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예외 클래스의 인스턴스 객체 변수를 할당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이번 예제에서 as 구문으로 발생한 예외의 추가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이 에러를 처리하는 곳에서 받아서 사용하는 예제입니다. 발생하는 예외는 틀리지만 예외를 처리하는 부분은 동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하나의 except 구문에 여러 예외를 묶어서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는 실제 try 블록에서 제로 디비전 에러가 발생하지만 제로 디비전 에러, 오버플로우 에러, 플로팅 포인트 에러를 묶어서 동시에 처리하기 때문에 세 에러의 처리 방법은 모두 동일한 예제입니다. 또한 앞에서 설명드린 내장 예외의 계층 구조도에서 부모 클래스를 except 구문으로 에러 처리하는 경우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는 하위 모든 클래스들도 동일한 에러 처리를 합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아리스메틱 에러를 처리하기 때문에 제로 디비전 에러, 오버플로우 에러, 플로팅 포인트 에러를 묶어서 동시에 처리하는 앞의 예제와 실제적인 동작은 동일한 코드입니다. try와 final만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구조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예외 발생 유무와 상관없이 final 블록은 항상 수행되게 됩니다. 특히 이런 구조의 경우 final 블록은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try 블록을 중첩하여 사용하고 내부는 try final 구문을 사용하는 예제입니다.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IO 에러가 발생하여 다음 블록을 예외 처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파일이 존재하지만 권한이 없어서 파일을 정상적으로 읽을 수 없는 경우나 파일을 정상적으로 읽은 경우라도 파일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파이널 블록에서는 단순히 파일만 닫아주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개발 과정 중에 특별한 경우 개발자가 명시적으로 예외를 발생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rise 구문을 이용하여 예외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형식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구분됩니다. 우선 rise 키워드 다음에 발생한 예외를 작성하여 해당 예외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외를 발생시킬 때 관련 데이터를 인자로 전달하여 에러 처리부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except 구문에서 받은 예외를 상위 모듈로 단순히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rise만을 사용하여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rise error 펑션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rise 구문을 사용하여 named error를 발생하는 예제입니다. 그 외 rise 구문과 관련된 내용은 곧 학습할 사용자 정의 예외와 같이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을 하다 보면 내장 예외만으로는 예외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개발자가 직접 예외를 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ception 클래스나 그 하위 내장 예외 클래스를 상속받아 구현하며 클래스 생성 시 생성자 클래스의 멤버 변수를 이용하여 에러 처리부로 전달할 데이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나눗셈을 할 때 재수가 0보다 작은 경우에 발생할 사용자 정의 예외 네거티브 디비전 에러 클래스를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생성자에서 에러를 발생시킨 재수를 인자로 저장하여 에러 처리부를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앞에서 작성한 사용자 정의 예외 클래스인 네거티브 디비전 에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포지티브 디비전 함수는 재수와 p재수를 인자로 받아서 재수가 0보다 작은 경우 네거티브 디비전 에러를 rise 구문으로 발생합니다. 이때 에러를 발생시킨 재수를 인자로 전달할 때게 됩니다. 실제 이렇게 작성된 사용자 정의 클래스는 내장 예외 클래스의 처리 방법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except negative division error란 구문을 이용하여 해당 예외를 잡아낼 수 있으며
as 구문으로 발생한 예외 인스턴스에 접근하여 arg 변수로 추가적인 정보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예외 처리와 같이 알아둘 내용으로 assert 구문이 있습니다. 표현식은 다음과 같으며 일반적으로 assert 구문은 개발 과정에서 디버깅, 제약사항 설정 등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인자로 받은 조건식이 거짓인 경우에는 assertion 에러가 발생됩니다. assert 구문은 특히 디버깅에 사용되기 때문에 파이썬 인터프리터의 내부 변수인 디버그가 true인 경우에만 assert 구문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명령 프롬프트에서 수행 시 최적화 옵션을 설정하게 되면 디버그 변수는 false로 설정되어 assert 구문은 모두 비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ssert 구문의 표현식은 다음 코드와 동일합니다. 그럼 예제를 통하여 좀 더 자세한 assert 구문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assert를 사용하는 함수 foo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함수는 인자를 하나 전달받으며 특히 이 인자는 정수형이라 가정하고 프로그램을 작성했기 때문에 assert 문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assertion 에러가 발생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코드를 최적화 옵션 없이 파이썬 인터프리터로 수행하는 경우 함수의 인자로 문자열이 전달되기 때문에 assertion 에러가 발생되고 프로그램은 비정상적으로 종료되게 됩니다. 반면에 동일한 코드를 수정 없이 최적화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assert 구문이 비활성화되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7장 예외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발생하는 예외에 대해 우아하게 처리함으로써 실행 시간에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작성한 클래스가 팀 내에서나 혹은 다른 모듈에 공개되어 라이브러리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적절한 예외를 반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 정의 예외를 작성하여 올바르게 에러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장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개발하시는 것이 앞으로 개발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이번 장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